사육신보다 더 처절했던 사람들. 가족들은 노비가 됐다. 1456년 단종 복위 거사 이후 조선이 저지른 일. 인트로. 우리가 아는 건 절반도 안 된다. 사육신. 이름만 들어도 비장해진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드라마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근흥도 서울 노량진에 버젓이 있다. 절개를 지킨 충신들 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잠깐,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 그들의 아내는, 딸은, 어머니는, 역사책은 거기서 갑자기 조용해진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없었던 것처럼. 1456년 단종 복위 거사가 실패하면서 관련자 수백 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부인, 딸, 며느리, 심지어 어린 딸들까지 은국가 노비로 전락했다. 이게 진짜 이야기다. 파트 1. 거사는 왜 실패했나 믿었던 동료의 배신. 1456년 음력 6월, 계획은 완벽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를 여는 날, 벼룬검 왕 옆에서 칼을 차는 무관을 맡은 유응부와 성승이 그 자리에서 세조를 처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연회 당일 세조가 갑자기 오늘은 벼룬검 없어도 돼 한마디를 툭 던진다. 이유도 불분명하게. 무언가 냄새를 맡은 걸까? 아니면 그냥 더웠던 걸까? 어쨌든 계획은 틀어졌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 그냥 지금 쳐라. 유응부는 이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금 뛰어들어가서 해치우자고 주장했다. 무인답게 돌격 정신이 철철 넘쳤다. 하지만 성산문 등 문인들이 말렸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다음 기회를. 그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나중에 잡혔을 때 유응부는 그때 그냥 쳤어야 했는데 하며 이를 갈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틀 뒤 김질이라는 인물이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든 걸 고해 바쳤다.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달려갔다. 게임 오버. 배신자 김질에 대하여. 김질은 원래 거사 핵심 멤버였다.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 두려움? 야심? 아니면 장인의 아빠? 정확한 이유는 기록이 엇갈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밀고의 대가로 목숨을 건지고 벼슬까지 유지했다. 역사는 배신자에게 종종 친절하다. 파트 2. 신문장의 풍경. 세조가 직접 앉았다. 잡혀온 성산문, 박팽년 등은 세조 앞에서 직접 신문을 받았다. 세조는 그들을 신하가 아니라 역적으로 다뤘지만 그 신문 기록을 보면 오히려 세조가 당황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드라마틱한 순간 이 성산문의 독설. 세조가 성산문에게 물었다. 너는 내 녹을 먹으면서 왜 나를 배반했느냐? 성산문의 대답. 나는 상황단종의 신하지 당신의 신하가 된 적이 없어. 당신이 준 녹은 받았지만 그건 뼈에 사무치도록 부끄러운 일이었어. 형장에서도 세조를 절대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박팽년 역시 신문 내내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단종만이 나의 왕이라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다. 세조는 점점 분노했고 형벌은 점점 잔혹해졌다. 처형 방식은 능지처사.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조각내는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시신은 거리에 효수되었다. 본복이었다. 이렇게 되고 싶은 자, 앞으로 나와봐라. 파트 3. 핵심. 가족들에게 내려진 판결. 연좌제의 공포.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반역죄인의 처첩과 자녀는 공노비에 속한다. 이게 실제로 집행되었다.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이 노비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 남자들은 죽이거나 귀양 보낸다. 여자들 아내, 딸, 며느리, 어머니까지 은관아에 넘긴다. 관아에서는 그들을 관비로 등록한다. 관비가 된다는 건 재산이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지고 심하면 몸까지 관리받는다는 뜻이다. 연좌제란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제도. 조선시대엔 반역죄의 경우 삼족 북의, 목의, 척의 을 멸하기도 했다. 구족을 멸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나왔다.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과 피를 나눈 모든 이가 연루되었다. 파트 4. 개인의 이야기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우리가 아는 건 이름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뿐이다. 그들의 가족은 대부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드문드문 남은 기록들을 통해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관비로 전락, 박팽년의 며느리, 박팽년 아들 박헌의 아내, 남편은 처형, 그녀는 관비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임신 중이었다. 노비 신분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성씨조차 쓸 수 없었다. 훗날 성종 때 신혼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이가 박씨 혈통임이 인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유흥부의 가족. 거사 핵심 무관. 유흥부는 형장에서 끝까지 세조를 저주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비가 되었다.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끊겼다. 관비. 성삼문의 딸들. 성삼문의 자녀. 성삼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다. 딸들은 관비로 넘겨졌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곧바로 노비로 전락한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사극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유배연좌. 하위지의 가족. 사육신 중 유일한 문과 장원. 하위지는 신문에서도 당당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했다. 그의 가족들은 관비와 유배로 흩어졌다. 당당했던 아버지의 이름은 100년 후에야 복권됐다. 파트 5. 사육신보다 더 처절했던 사람들이 있다. 생육신. 사육신은 죽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죽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살아서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역사는 이들을 생육신이라 부른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 6사람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했지만 직접 거사에 참여하지 않아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게 더 큰 고통이었다. 드라마틱한 순간 3. 김시습의 광기. 김시습은 5세의 글을 읽어 세종이 직접 불러 시험해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 칭찬했던 천재였다. 그런데 1455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읽던 책을 불태우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미친 척 전국을 떠돌며 세조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사육신이 처형됐을 때 시신을 수습해 지금의 노량진 근처에 묻어준 것도 그였다는 설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형벌이었다. 벼슬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제대로 된 이름으로 살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죽지도 못했다. 세조 치하의 조선에서 절개 있는 선비로 인정받는 방법은 죽거나 숨거나 미친 척하는 것밖에 없었다. 파트 6. 세조는 왜 이렇게 잔혹했나? 공포 통치의 논리. 세조를 단순히 나쁜 왕으로 보면 반만 본 거다. 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공포의 논리를 갖고 있었다. 생각해보라. 자기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세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정통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그 약점을 메우는 방법은 2가지다. 업적으로 덮거나 공포로 눌러버리거나. 세조의 두 얼굴. 실제로 세조는 왕으로서 유능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직전법으로 재정을 정비했으며 이시의 난을 직접 진압했다. 하지만 즉위 과정과 반대 세력 숙청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페이지로 남았다. 유능함과 잔혹함이 한 몸에 있을 수 있다. 역사는 종종 그런 인물을 배출한다. 연좌제를 철저히 집행한 것도 같은 논리다. 반역을 도모하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끝난다는 메시지. 이것은 잔인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세조 이후 조선에서 왕위를 직접 위협하는 쿠데타는 중종 반정까지 50년간 없었다. 파트 7. 복권까지 240년 숙종이 눈물 흘린 사연. 사육신이 공식적으로 복권된 건
숙종 17년 1691년이었다. 거사 실패로부터 무려 235년이 지난 후였다. 숙종은 이때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노량진의 묘역을 정비하게 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이 일을 처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임금이 눈물을 흘렸다는 건 기록에 남기기 위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사건이 조선 내내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드라마틱한 순간 남효온의 육신전. 생육신 중 한 명인 남효온은 성종 때 사람인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육신의 이야기를 몰래 기록해 육신전을 썼다. 이게 공식 역사서가 아니라 개인 문집에 숨겨진 기록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만약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육신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사라졌을 것이다. 역사를 지킨 것은 때로 영웅이 아니라 몰래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아우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었나? 역사는 항상 선택적이다. 우리는 이름 있는 사람들, 멋진 대사를 남긴 사람들, 처형당하면서도 당당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비가 된 딸들, 남편이 죽고 나서 관아에 끌려간 아내들, 어린아이를 안고 노비 등록부에 이름이 적힌 여자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딸들은 두 주인을 섬겨야 했다. 사육신보다 더 처절했던 사람들. 그들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이름도 없이 역사의 각 주속으로 사라졌다. 다음에 노량진 사육신 묘역을 지나게 된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저 멋진 비석들 뒤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는지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